나는 올해 65입니다. 아내도 같은 나이고요. 우리 부부는 서울 노원구 끝자락에서 조그만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5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막막했습니다. 평생 회사 다니며 모은 돈으로 이 작은 가게를 시작했죠. 처음엔 손님도 없고 고기 굽는 법도 서툴러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새벽같이 일어나 고기를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주말이면 예약도 받습니다. 서서히 안정궤도에 올랐다고 할까요? 우리에겐 자식이 둘 있습니다. 첫째 딸 수진이가 33, 아들 민우가 30입니다. 둘 다 반듯하게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수진이는 대기업 격리부에서 일하고 민우는 2년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특히 민우가 선생님 되던 날, 그날 우리 부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서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이 했어. 당신도 애들도. 나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중졸 학력의 평생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내가 내 아들은 선생님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가게도 자리 잡았고 이제는 명절 때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제대로 된 가족여행 한번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2달 전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시간 되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느껴졌죠. 그래, 내일 가게 쉬는 날이니까 집에 와라. 다음 날 민우는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서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사실은. 민우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우에게는 3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선생님인 지혜라는 여자였죠. 민우가 1달 전쯤 처음 사진을 보여줬을 때 참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이다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지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결혼 이야기도 하고요. 그때 민우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나도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악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지혜 부모님 댁에 갔었는데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의 집은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부모님 2분 다 교직에 계시고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어머니는 대학 교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괜찮았다고 합니다. 인사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데 민우 씨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지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노원구에서 식당을 하십니다. 아, 식당. 어떤 식당이에요? 프랜차이즈인가요? 아니요. 그냥 작은 갈비집이에요. 분위기가 조금씩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대학은? 아버지는 중학교,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확실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혜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4대째 교육자 집안입니다. 지혜 할아버지도 교장 선생님이셨고 외할아버지도 대학 교수셨죠. 우리는 교육과 학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입니다. 민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며 지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집은 기본이잖아요. 민우 씨, 신혼집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부모님께서 아파트 마련해 주시나요?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아, 그렇구나. 뭐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긴 하죠. 그래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 텐데.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민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지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시라고.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지혜도 마음 한편으론 부모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다는 걸.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지혜가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지난주에 만났는데 지혜가 말하더라고요. 민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시간을 좀 가지자고. 사실상 이별 통보였어요. 민우야. 아내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 오히려 이렇게 된 게 다행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서. 하지만 민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돌아간 후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썰다가 손을 베기도 하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오늘 멍하니 있기만 하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자꾸 민우 생각이 나서. 나도 그래. 밤에 잠을 못 자겠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아내의 손을 보니 관절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설거지와 손질 일을 하느라 생긴 직업병입니다. 나도 허리가 많이 굽었습니다. 무거운 고기 박스를 나르고 오래 서서 일하느라 생긴 거죠. 하지만 우리는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에, 아이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기쁨에 그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아들이 집안 때문에 무시를 당하다니. 2주가 지났습니다. 민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주에 일본 갈 거예요. 며칠 쉬면서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요. 그래. 푹 쉬고 와라. 나는 아들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떠난 후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우리 부부는 가게에 앉아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민우한테 미안하네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도 열심히 살았잖아. 나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내가 더 공부를 했더라면, 만약 내가 더 좋은 직장을 다녔더라면, 만약 우리가 강남에 집이라도 있었더라면, 우리 민우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주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 앞으로 5년, 아니 3년만이라도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전세금이라도 줍시다. 그게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굽은 어깨.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민우가 일본에서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누나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뭐? 수진이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는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이라고 했습니다.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너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내가 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좀 쉬면 돼요. 하지만 수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무게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진이는 몇 달 전부터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거의 매일 야근을 했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출근하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일했다고 합니다. 딸, 아빠가 미안하다. 너무 무리하지 마. 아버지, 저 괜찮아요. 제가 승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돈 좀 벌어야죠. 민우 동생 전세금도 보태야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부모로서 나는 뭘 해줬나? 민우가 급히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누나, 괜찮아? 민우야. 괜찮아.
너 일본 여행은? 그런 게 중요해? 누나가 쓰러졌는데. 남매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가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 넷이 오랜만에 집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제가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저, 너무 힘들어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에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나, 그럼 어쩌려고?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 볼게. 아니면 작은 회사로 이직하거나. 아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아빠는 응원할게. 그날 밤, 민우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 지혜한테 완전히 정리했어요. 그래? 네. 일본 가기 전에 만났는데. 제가 먼저 말했어요. 지혜야,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나는 우리 집안에 맞는 여자를 만날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민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제가 일본에서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해요. 학력이 낮든 돈이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아들. 그리고 아버지, 저도 이제부터 열심히 돈 벌 거예요. 제가 전세금 모을 테니까 아버지 엄마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허리 아프시잖아요. 아니다. 우리도 도와줄 거야. 우리 가족이 함께 힘을 모으면 못할 게 뭐 있겠니?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연봉은 조금 줄었지만 야근도 없고 주말도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일도 적당히 하고 저녁에는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게 진짜 제 삶 같아요. 수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민우도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도 하고 주말에는 갈비집 일도 도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달에 200만 원 모았어요. 전세금 통장에 넣었어요. 오, 우리 아들 대단한데? 우리 부부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손질하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민우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신규교 사상이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상 받았어요. 민우가 신나서 전화했습니다. 시상식 날, 우리 부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학교로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김민우 선생님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공부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다니. 시상식이 끝나고 한 학부모님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부모님이시죠? 저희 아들이 민우 선생님 반인데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학교 가는 게 즐겁대요. 아니에요. 제 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요? 민우 선생님은 정말 최고예요. 다른 학부모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행복해요. 지혜와 헤어진 게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제 길을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잘 컸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민우가 여자 한 명을 데리고 가게에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지라고 해요. 젊은 여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은지 씨는 같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음악 선생님이시고. 민우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어서 와요. 뭐 먹을래? 아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은지는 자연스럽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가게 일도 거들어주고 우리 부부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모, 이모부, 여기 갈비 정말 맛있어요. 민우 선생님이 자랑 많이 했는데 진짜네요. 호호 그래. 많이 먹어요. 손님들이 가고 난 후 은지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아니, 손님이 설거지까지.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도 식당 하셔서 익숙해요. 중국집이에요. 그래? 네. 부모님이 20년째 자장면집 하세요. 저는 거기서 자랐어요. 나는 은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민우와 은지가 간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은지 그 여자아이 참 좋지 않아? 그래. 밝고 착해 보이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 편하게 대해줘. 맞아. 2주 후 민우가 정식으로 은지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네. 은지 부모님도 만나봤는데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음 주에 같이 만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 우리는 은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작은 중국집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어휴, 우리도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치만 뭐,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사는 거죠. 은지 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니까 우리는 응원해 줍시다. 그럼요. 그로 부부 1년 뒤 민우와 은지가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우리 가족과 친구들, 학부모들이 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민우가 전세금으로 모은 돈, 수진이가 보탠 돈, 우리 부부가 모은 돈, 그리고 은진의 부모님이 주신 돈을 합쳐서 작지만 따뜻한 전세집을 마련했습니다. 신혼집은 노원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민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뭘? 부모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지만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민우와 은지를 배웅하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련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돈이 많고 학력이 높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지금 나는 66입니다. 수진이는 새 회사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자친구도 생겼다고 합니다. 민우와 은지는 신혼의 단꿈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가끔 가게에 들러 저녁을 먹고 가곤 합니다. 우리 부부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도 더 늘었고 요즘은 배달 주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고 아내의 손은 여전히 거칠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민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은지가 아기가 생겼대요. 정말?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야? 네. 내년 봄에 태어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생긴대. 정말요? 아이고, 세상에. 아내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가고 난 후 우리는 또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 정말 고생했어. 근데 있잖아요. 저는 후회 없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나도, 나도 그래.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며칠 후 민우가 깜짝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이거 여행 상품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가보셨잖아요. 은지랑 제가 선물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아버지, 받으세요. 저희도 이제 벌어요. 누나도 돈 보탰어요. 수진이도? 네. 우리 셋이서 준비한 거예요. 꼭 가셔야 해요. 가게는 며칠 쉬셔도 돼요.
나는 선물을 받고 울컥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그렇게 우리 부부는 난생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잘 살았어.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나도,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아이고, 무슨 소리를. 주름살 가득한 할멈한테. 그래도 내 눈엔 여전히 예뻐.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제 곧 손주가 태어납니다. 나는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가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손주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되어줄까? 학력이 높지도 않고 돈이 많지도 않은 할아버지지만 손주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사람을 학력이나 돈으로 판단하지 말 것.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살 것.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로 향합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고기를 손질하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좋은 아이들을 키웠구나. 저녁이 되면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갈비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나는 웃으며 인사합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 이 작은 행복 속에서 나는 오늘도 삽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로,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